자, 이제 남아있는 거 일단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한 문제 아까 전에 하고 이제 집합으로 넘어갑시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자, 거기 26번 봅시다. 자, 21번에 C1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4. 그 다음에 C2가 어떻게 되느냐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4 더하기 6루트 3의 전체 제곱이고 이게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의 중심 각각 나왔고요. 다 봅시다. 얘가 0,4가 원의 중심이고, 자, 여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2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6,4 마이너스 6루트 3이고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반지름 자체가 얼마가 되느냐면 4입니다. 자, 그럼 지웁시다. 지웁시다.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됐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조금 보실 거냐면 C1 위를 움직이는 거야.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P가 있어요. X1, Y1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2 위 여기를 움직이는 점이 있을 텐데 얘가 Q가 되는데 이 Q가 X2랑 Y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X1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1까지다. 그리고 3분의 뭐가 돼요? 2x1 더하기 x2는 2다. 자, 얘를 딱 보자마자 감지를 해야지. 어떤 거 감지해야 되는데 x1과 x2는 1대2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맞죠? 기억나시죠? 거꾸로 읽어가지고 x1이랑 x2가 몇 대면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이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1대2로 내분하는 지점 2가 되더라 라는 얘기. 일단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1대2로 내분하시면 돼요. x1과 x2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뭐 쭉 나와 있네요. 쭉 나와 있고 y1이 누구보다 작거나 y1이 4보다 작거나, 그다음 두 번째 y2가 누구보다 4 마이너스 6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다 적었습니다. 선분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선분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과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원과 원을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딱 그어요. 공통접선이죠. 공통접선이 있는 건데 공통접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결국 이런 거다. 대칭의 중심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고,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랑 얘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반지름 대 반지름이다. 기억나세요? 반지름 대 반지름이다. 반지름 대 반지름이 되더라. 오케이? 반지름 대 반지름이 되더라. 됐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봐. 여기는 이 지점이 있어. 이 지점이 있을 텐데, 자, 이 지점을 기점으로 내가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까? 이렇게 끊을까? 얘랑 얘 같다고 했어요. 얘랑 얘도 몇 대 몇인데? 반지름 대 반지름이겠지. 왜 반지름 대 반지름인데? 합동이잖아. 이렇게 합동이래. 닮음이잖아요. 어떻게 끊더라도 이 뒤쪽에서 가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얘를 통과하면서 가게 되면은 닮음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결국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얘는 전부 다 반지름 대 반지름으로 통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뭘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됩니다. 중심선 자체를 지나야 된다. 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자, 하나씩 좀 그려봅시다. 중심이 0,4입니다. 중심이 0,4니까 여기 x축이 거기 있겠죠. 여기 0,4입니다. 대충 여기다 그릴게요. 0,4입니다. 0,4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사이즈가 한 이 정도쯤 간다고 쳐. 자, 어느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4지. 몇 대 몇인데? 1대 2죠. 1대 2니까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얘가 만약에 1이면 여기는 이 녀석이 2가 된다는 얘기야. 1대 2입니다. 지금 1대 2가 되는 거고 1대 2가 돼요.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바가 좌표가 일단 2다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1대 2로 내분하는 지점인데 저 비율과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느냐면 6만큼 갑니다. 오른쪽으로 6만큼 가볼게. 오른쪽으로 6만큼 갈 거니까 두 칸씩 가는 거죠. 두 칸씩 갑니다. 자, 여기서 두 칸씩 갑니다. 두 칸씩 이렇게 갔다고 쳐.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얼마나 가는데? 아래쪽으로 자, 여기가 y 꼴 4거든요. y 꼴 4가 있는데 의미가 또 생각을 해봐.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6 루트 3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6 루트 3만큼 내려가는데 얘들아 여기 2죠? 여기 2죠? 여기 2죠? 6 루트 3만큼 쭉 내린다고 쳐. 6대 6 루트 3이잖아. 뭘 뜻하는데? 60. 됐어요? 60도 뜻합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6 루트 3만큼 가게 되면 요 지점이 있을 건데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쯤 될 거냐면 6 루트 얼마가 돼? 4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6,4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고 이거 의미가 없잖아. 길이가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뭐를 좀 보실 거냐 하면 자,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거란 말이야. 원을 하나 그리는데 중심과 중심을 일단 연결하고 봅시다. 중심과 중심을 일단 연결하고 봅시다. 중심선이니까 연결하고 봅시다. 몇 도? 60도. 60도입니다. 60도. 특수각이에요. 그냥 수치가 주는 게 아니겠지. 60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얘가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길이가 2죠. 수선의 발 내리면 얼마가 돼요? 이 길이 얼마예요?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길이 1입니다. 2대 1대 루트 3 형태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얼마나 그랬느냐면 4라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될 거니까 대략적으로 4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4 2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지름 대 반지름 형태에서 4, 2 이런 형태니까 이 두 점을 잘 보세요. 반지름 대 반지름이 지금 반지름 대 반지름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지금 이렇게 뭐를 그었을 때 공통 접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의 대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대칭의 중심이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갔었을 때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그리면 반지름 저희 수선의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좀 어느 정도 그려봅시다. 이렇게 쭉 가서 만나겠죠. 만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서로 닮음이 됩니다.
얼마가 되느냐?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4니까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여전히 되면서 자, 이 지점과 이 지점 봅시다. 사이즈가 얼마예요?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6이죠. 오케이? 6을 1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 지점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2까지 해두세요. 2까지 해두시죠? 자, 얘가 2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왜 2가 나왔는지 알겠지? 누구를 다 통과하더라? 점들이 어떤 점들이 여기 들어있는 x1이 여기 있다라면 이쪽에 반대편에 누가 있을 거냐면 x2가 있어요. 왜? 아니 내분 외분 한직선 위에 있잖아. 맞죠?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2를 통과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x1이 있더라. 그러면 1대 2로 내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 있다? x2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선분들을 쭉 그어 나갔을 때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돌리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범위가 나와 있죠. x1이 0에서 1까지입니다. 0에서 1까지입니다. x1이 0에서 1까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y1은 4보다 작다 그랬어요. y1은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아래쪽에 있으면서 x1이 어느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됐어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날리잖아. 그럼 어디로 가겠니? 여기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어디로 가겠니? 여기로 가겠죠. 왜 여기로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뭔데? 딱 합동인 지점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4대 2니까 오케이? 여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지점이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려버리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쪽 부분이 있지.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여기 넓이 구하시고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게요. 알았나요?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뭐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고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됐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야. 얘는 30번이니까. 넘어가서 집합 봅시다. 이제 안 합니다. 이거 안 할 테니까 이거는 교재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집합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자, 내일 좀 문제풀이 좀 더 할 건데, 자, 이것부터 봅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익숙하게 할 거냐 하면, 자, A이거나 B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뭐다?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더라 라는 거야. 너무 유명한 거고요. 다 알고 계시죠? 숫자 알고 계시죠?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만 하는 거야. 자, 얘는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 뭐 이미 했겠지만 그러면 경우의 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의 수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상황에서 얘는 경우의 수를 푸는 방식입니다.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포함과 배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함과 배제의 원리다. 뭐 그렇게 하면 이걸 쓴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상황 자체가 사건 자체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자 나가 적혀 있습니다. A이거나 B인 경우입니다. A이거나 B인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이거나 B인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도구로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3개짜리도 있겠죠.
3개짜리도 경우의 수 할 때는 주로 많이 사용될 거니까 자 얘는 벤 다이그램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을 거고 C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도 싹 다 더하고 C의 원소의 개수도 싹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뭐를 빼준다? 교집합의 원소를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다 더하고 여기 다 더하고 여기 다 더하면 이쪽 부분에 중첩이 일어납니다. 셋, 둘, 둘, 둘 중첩이 일어나니까 하나씩 빼주면 여기 있는 부분이 A 교집합 B에서 하나씩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빠지느냐? 자, 다 뺍시다. B 교집합 C를 뺄 거고 C 교집합 A도 뺄 거니까 다 빼주시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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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니까 중간에 건 다 사라지는 거라서 교집합의 원소를 더해 주시면 되더라. 끝. 오케이? 됐지? 얘 또한 포함 배제의 원리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A 또는 B 또는 C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푸는데 쓰이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자, 뭐를 좀 보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봅시다.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푸느냐?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자, 뭐를? 벤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벤을 이용합니다. 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써야 될 거는 뭐다? 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각 영역을 뭐로? 수나 문자로 둡니다. 수나 문자로 두는 겁니다. 만약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푸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각 영역을 수 또는 문자로 둔다는 얘기야.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봤었을 때에 자, 전체가 있을 거예요. 전체까지 여기에 7가지 영역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바깥까지 하면 8개가 될 겁니다. 자, 얘 각 영역을 수 또는 문자로 둘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식을 만들어 내시는데 자, 한 가지 각 영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맞죠? 이렇게 해서 뭐를? 대소 그러니까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범위 구할 때 뭐를? 각 영역이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범위도 구할 수 있고요. 보통 관계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소거하거나 연립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야. 끝. 뭐 더 이상 있지도 않아요. 이게 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 개가 더 있네. 미안.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봐. 이거를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줘 놓고 쓸 데가 없는 거야. 왜 쓸 데가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풀 거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게 뭐 한 17년, 16년 이때 이후부터 뭐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여기 있는 NA라는 이 기호가 뭐로? NA의 기호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SA의 메커니즘이랑 동일해집니다. 합과 동일해집니다. 합. 그러니까 얘가 A의 원소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S의 A 합집합 B야. 그러면 내가 합집합 그러니까 원소들을 다 합한 거는 따로 A를 다 합하고 따로 B를 다 합하면 중간에 또 중첩되는 게 생기잖아요. 오케이? 중첩되는 게 생기는 거니까 얘는 S의 A 교집합 B를 빼면서 하는데 구조가 뭐다? 얘랑 동일하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구조랑 같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 동일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낸다는 얘기야.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것 좀 합시다. 어디 보시느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는 않겠고 저기 38번 봅시다. 자, 38번에 보면 자연수의 부분집합 원소 A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고, 자,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얘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된다? 21이다.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B라는 게 있어요. B라는 게 있는데 B라는 것은 X에다가 K를 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X가 A가 되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가조건 조건 가해 봅시다. 조건 가해 뭐가 나와 있어요? 교집합의 원소가 4, 6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 뭘? 자, S의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얼마가 된다? 40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요? 뭐 대체하기 위해서? 원소의 개수에서 배운 내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로 낸다? 얘는 잘 안 되니까 뭐로? 합으로 대체해서 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합으로 대체해서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합이 나오면 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S의 A 합집합 B는 누가 된다? S의 A에다가 S의 B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S의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는데, 자, S의 A 합 B가 얼마 나온다? 40이 나와요. 근데 SA가 얼마가 되는데? SA가 21이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SB는 얼마가 되는데? 각 원소의 KKK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얼마가 돼? 21 더하기 4K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를 빼준다? 그렇죠.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는데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 10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42고 32고 넘겨주면 8이 되고 K값이 얼마 나와요? 이런 식으로 K값을 찾아버린다. 이해되세요? K값이 2라고 찾아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끝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원소들을 탁탁탁탁 찾아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다. 오케이? 자, 지난주 금요일날 예고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해준다.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래.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 또한 경우의 수입니다. 얘 또한 경우의 수니까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자,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실 거냐? 좀 해드리긴 해드려야 될 텐데. 64번 봅시다. 64번. 자, 64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 이제 5 이하의 자연수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원소의 개수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누가 된다? 1, 2, 3, 4, 5가 된다 라는 거고, 자, A가 있어요. A가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는 거고, 자, 집합 B가 누가 되느냐 하면 2와 3과 4를 원소로 가지는 건데, 교집합의 원소가 얼마가 된다? 공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의 원소를 했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공집합이 안 되기 위한 집합 X,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지 봐.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 결국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답게 푸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니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경우의 수 이미 배웠으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공동수학 1 제일 말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로 푸는 집합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일단 있어요. A가 먼저 이렇게 그려봅시다. A 하나. 자, 그 다음에 B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A와 B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얼마가 되느냐? 3, 4예요. 일단 밖에 5가 있겠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로 문제 푼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일까? 문제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교집합을 했는데 뭐다? A랑도 B랑도 겹치는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겹치는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 나는 이게 제일 와닿을 거라고 봐. 방법 1이 제일 와닿을 겁니다. 자, 겹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X가 2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다 만족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2라는 원소를 가지는 경우와 두 번째 X가 2라는 원소를 가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왜?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 만들어서 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2가 들어가는 거야. X가 뭘 먹고 있다? 2를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데?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아무 때나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1도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3도 4도 5도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2의 4승까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2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봐. 2가 들어가지 않잖아. 2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맞죠?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1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겹쳐지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포함이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 4를 보니까 3하고 4를 보니까 적어도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도 되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봐. 이게 몇 가지인데? 운명이 결정 났잖아. 1, 3, 4, 2는 전부 다 한 가지로 결정 난 거잖아. 그럼 나머지 누가 남았어? 5가 남았죠. 5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지. 그게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얘도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얘도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토탈 몇 가지야? 6가지가 답이 될 텐데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이게 거의 대부분 통하긴 하겠지만 직접 해가지고 하는 통하기도 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본 거야. 전체에서 얘가 아닌 경우야. 여기 있는 이거를 별이라고 둔다라면 별이 아닌 경우를 빼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인데? 2의 5승입니다. 맞죠? 32가지입니다. 맞죠? 2. 지난번에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얘가 2의 5승입니다. 자, 근데 별이 아닌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얘는 뭐야? X 교 A가 뭐가 된다? 공집합 아니잖아. 맞죠? 아니잖아.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다음 여기도 자 X 교 B가 뭐다?
공집합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뭐예요? 또는이죠. 오케이?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OR이 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라는 건데 이게 포함과 배제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만져지겠어요? 포함과 배제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집합이 나오는 거야.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1, 2가 제외된다 이 얘기야. 맞죠? 1도 2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1, 2를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까지야. 이까지 납득하시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면 2, 3, 4가 다 제외된 거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단순히 더해주면 안 되는 게 뭐다?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이 중첩되어 있을 거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랑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공집합이고 X교 B도 공집합인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이 말은 뭐야? 둘 다 공집합인 경우잖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예요? 이게 2가 되겠죠. 5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더해가지고 32에서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푸는 게 편한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닌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해가 됐지?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 중에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을까 딱 한 개만 하고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디 보시느냐? 13번 문제 봅시다. 아, 13번 문제 봅시다. 거기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전체 집합이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자, x인데 이 x는 3의 배수가 아니래요.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단 어디? 32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일이 1, 2, 3 안 되고 4, 5, 6 안 되고 7, 8, 9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8, 29까지 해서 총 20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 뽑고 뽑아서 계산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요 바로 앞에 25, 26이 있을 거고 27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거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원소들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딱 4개인데 조건이 뭐예요? 이게 특징이죠. 다 더했더니 x1과 x2와 x3와 x4를 다 더했더니 얼마 나온다? 30이 나온다. 미치 30이 아니라 100이 나온대. 자, 그리고 원소를 크기 순으로부터 이렇게 뒀대요. 자,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 작고 이게 작고 그래서 x4가 가장 크죠. 문제에서 x4 빼기 x3 더하기 x2 빼기 x1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일일이 찾아도 답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 정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3야. 왜냐하면 큰 거가 이미 제일 큰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큰 거가 나오게끔 가장 큰 숫자가 만들어지게끔 식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x1과 x3를 소거한다는 얘기죠. 소거하면서 100 빼기 x2 빼기 x4로 둔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1, x3가 얘로 대체돼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면 그러면 자, x4, x2는 그대로 있고 얘가 다시 빠지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겠죠. 즉 2에 x4 더하기 x2가 되는 거고 100은 빠지니까 여기서 100을 빼는 값이랑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s4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29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값이니까 29.
S2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도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S2는 뭐가 있어요? 한 가지 건너서 가야 되니까 28은 될 수 없고 26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10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어디까지 풀면 되느냐면 지난번에 20번까지 됐나? 20번까지 됐나? 18번? 28번까지 됐어요. 자, 29에서부터 쭉 풀어서 54까지 봅시다. 28에서 54. 28에서 그리고 잘 고치시고